네, 어마어마한 예고 타이틀이 나갔습니다. 우리 이대호 기자도 예. 우리 용팝 그래, 용팝. 분들 예. 좋아하시나요? 어떻습니까, 좀? 저도 좋아하는데 저보다 저희 애기들이 아. 이제 4살, 2살인데 그 4살짜리 애가 맨날 아빠 뭐 점핑 보여줘 해서 맨날 아이패드로 그거 틀어줘야 돼요. 아. 하루에 한 번씩은. 같이 따라하고. 네, 같이 따라 뽀로로는 주고 넘어서서 이제 크레용 팝으로 갔고 거의 뽀로로랑 막상막하. 아. 예전에 그 싸이 강남 스타일 한창 유행하기 직전에 야. 애들 딱 보여주니까 엄청 몰입을 했거든요. 네. 하루에 한 몇 번씩을 틀어줘야 되고 근데 그 다음번 애들이 핫한 반응을 보였던 게 크레용팝 저 노래였어요. 중독성.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딱 안다는 거죠.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. 좀 이따 애들은 사진이라도 본능적으로 찍어가야 보잖아, 본능적으로. 예, 그렇죠. 뭐 이 방송 계속 해야 되나요? 뭐 그냥 크레용 팝 얘기나 계속 하고. 보러 갈까요? 지금 저 크레용 팝이 저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스튜디오에 와 있을 뿐이고 우리는 2층으로 밀려나서 이렇게 조용하게 연말을 정리할 뿐이고. 그러니까 항상 그 1층에서 진행되던 그 기고만장 기자실이 왜 2층 스튜디오로 올라왔나 궁금해하시는 분도 아마 좀 많으셨을 텐데 네. 크레용팝한테 밀려난 거죠. 크레용 팝한테 한 칼에 밀리는 거죠. 자, 우리 이대호 기자. 예. 우리 이 기자가 준비한 2014년 금융시장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어떤 키워드들을 준비해 오셨는지, 자, 우리 이 기자가 뭐 그림과 함께, 옆에서 우리 임 기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 주시고, 저도 한번 중간중간, 금융시장에 참여한 소비자이자, 제 또 뭐, 나름대로 또 기자인데, 한번 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계열을 첫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까요? 근데 제 거는 예고 없죠. 네. 없습니다. 크레용팝 정도는 돼야지 예고를 틀어주는데 저는 그냥 제가 이야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냥 10개를 한번 꼽아봤어요. 10개? 내년 이 금융시장의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꼽아봤는데 역시 그 사이즈, 덩치가 큰 것부터 시작을 하자면 기준금리죠. 첫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부터 봐야 되는데 경기 회복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. 이거는 뭐 누차 이야기가 됐던 거고 그 시점을 내년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2.5%죠. 이거는 이제 이례적으로 저금리, 낮은 금리, 통화 확장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. 그러니까 뭐 올해는 2%대 후반 경제 성장률이니까 그렇다 쳐도 내년에 뭐 한 3% 후반, 4% 가까운 뭐 성장을 예상한다는데 2.5%의 기준금리를 둘 수는 없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? 이제 뭐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내년 상반기냐 하반기냐, 내년에 1회냐 2회 인상이냐, 그 시기와 그 횟수의 문제다 이렇게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또 시장 전문가들은 뭐 일부 교수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좀 선제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. 뭐 애널리스트들 특히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하반기에 인상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시장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좀 예상과 그리고 기대치가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렇습니다. 2.25%인 기준금리가 2.5%. 내년에는 예. 한번 좀 인상될 수 있다? 그렇죠. 하반기? 1회냐 2회냐 이런 이야기고요. 아. 지금 2.5%의 기준금리가 2010년 12월 그때 수준이거든요. 네. 예,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높이는 그 속도와 정도는 우리 경기의 회복 속도와 정도다 이렇게 뭐 비례한다. 이렇게 미리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연관지어서 바로 두 번째 제가 이슈로 넘어가자 보면 네. 한국은행 총재의 교체 타이밍이 이제 내년 초에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. 현재 그 김중수 하는 총재 임기가 내년 3월까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슬슬 좀 하마평이 나와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. 이 한국은행 총재 자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요. 총재 임기는 4년이고요. 네. 그리고 새로운 총재부터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워낙에 그 김중수 총재님이 너무 좀 친MB계 아니냐, 뭐 임명될 때부터 낙하산 아니냐, 뭐 그 기획재정부 소공동 출장소 아니냐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새 총재부터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게 생겼고요. 뭐 주변에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. 서강대 조윤재 교수, 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, 김인준 서울대 교수,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등등 나오고요. 또 한국은행 그 내부에서 그 박승전 총재나 이성태 전 총재처럼 내부에서 승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금융통화 위한 경력이 있는 이덕훈
키스톤 프라이빗 에코티 대표나 김대식 중앙대 교수나 강명헌 단국대 교수 등등도 이야기 나옵니다. 근데 이게 사실상 그 임명권자 주변에서 말이 나와야 진정한 하마평인데 지금 이렇게 쭉 이름 나오고 있는 분들은 그냥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자격 있는 분들만 이야기가 될 뿐이어서 실질적인 하마평은 이번 정부의 특성상 임명 직전에 가야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특성상. 듭니다. 예. 네. 예. 알겠습니다. 2.5%. 지금 내년 전망, 뭐 정부 성장률 전망이 거의 4%에 거의 다 가깝던데 예. 지금의 2.5% 금리로는 좀 얘기가 잘 안 된다. 그러면서 또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부양 좀 제대로 할 테니까 좀 당분간 좀 잡아놓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. 하지만 어떤 분이 또 어떤 성향의 그 하는 총재가 또 등장하는가에 따라서 또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. 이런 생각이 좀 그렇겠죠. 듭니다. 네. 그 다음에 또 큰 얘기는 또 뭐가 있나요, 우리 이 기자?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긴 한데 빼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세 번째 키워드에 넣었습니다.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축소와 본격적인 출구 전략 시기인데요. 뭐 이달 초에 이미 했죠. 미국 쪽에서 FOMC 그 회의 결과 나오기도 했는데 다음 달부터입니다. 그러니까 새해 첫 달부터 양적 완화 규모를 미국이 이제 그 줄이기로 했죠. 월 뭐 국채와 MBS 매입하던 규모를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줄이기로 했다. 이건 이미 이제 뉴스화가 많이 됐었고. 해서 내년 중에 그 양적 완화 축소가 지속될 가능성 네. 있어 보입니다. 문제는 이제 그 속도인데 앞에서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그 빗대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속도는 곧 미국 경기 회복 속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최근에 또 벤 버니키 의장도 뭐 실업률 6.5%, 인플레이션, 물가 상승률 2.5% 정도는 이제 가이던스로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유지를 했고요. 다만 실업률이 6.5%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다른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고요. 예. 알겠습니다. 참 이게 뭐 FRB가 이제 어떻게 내년에도 기준금리 자체는 손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양적 완화 금액 자체를 이제 좀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요새 이제 국내 금융계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부상하고 있는데 FRB 의장도 이제 최초로 또 여성이 되는 것 같은데 임 기자 남다른 좀 그 여성들의 어떤 대단한 활약들을 보면서 좀 뭐랄까 각오랄까 그런 그 남다른 또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저도 이제 기자로서의 커리어를 쌓아서 네, 여자 기자로서 또 이름을 날려보고 싶습니다. 편집국장 뭐 여성 편집국장은 뭐 있긴 있어왔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편집국장을 넘어서서 막 이렇게 그 위에 간부까지 임원까지 막 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이미 오고 있어요. 이미 언론계도 뭐 그렇습니다. 다음 이슈 말씀해 드릴까요? 네, 말씀해 주시죠. 내년에는 그 금융사 활발한 그 M&A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M&A 이야기. 예.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증권사들은 현재 굉장히 활발한 M&A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증권사 현재 한 62개 정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업황이 최악이다 보니까 이게 네. 잘 돼서 하는 M&A가 아니라 굉장히 안 돼서 나빠서 하는 M&A다 이런 이야기고요. 이 부분은 이제 증권부 출입기자가 이제 다음번에 출연을 해서 내일인가요? 예, 네.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다른 쪽으로 보면은 우리금융 민영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M&A 그 사례 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당장 내일 우리금융 내에 있는 지방은행, 즉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그 우선협상 대상자 내일 선정 발표가 되고요.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 그리고 BS 죠. 광주은행은 네. JB금융지주가 가장 유력하다. 가장 뭐 높은 값을 써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역시 최대 변수는 지역 감정입니다. 하하. 예, 지역 감정이 최대 변수인데 경남은행 지금 노조 같은 경우에는 만일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BS 금융지주 즉 부산은행 쪽에 선정이 될 경우에 총파업을 결의하겠다. 그리고 경남은행 전 임직원이 일괄 사표를 내겠다. 이렇게 아주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. 와. 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된다. 이런 지역으로 이야기거든요. 환원시켜라. 그렇죠. 그리고 그 경은사랑 컨소시엄하고 지금 뭐 BS 금융지주가 거의 뭐 2파전이라고 하는데 경은사랑 컨소시엄의 그 대표 GP를 맡고 있는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 운영회사죠. 여기가 예전에 뭐 네파라든가 다른 산업자본에 많이 투자를 해서 여기가 이게, 그 총괄 GP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산업자본이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 또 인수 자격을 잃게 되거든요. 그래서
법적으로도 앞으로 좀 갈등 양상이 좀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. 또 그 얼마 전에 우리투자증권 패키지는 NH농협금융지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지난 26일부터 확인 실사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예정대로라면 1월 중순 인수 계약을 체결할 걸로 보입니다. 또 KB금융지주가 여기서 이제 떨어졌잖아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. 뭐 현대, 동양, 또 잠재 매물인 대우증권까지 계속해서 M&A 시장의 복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. 또 자동차 보험 쪽에 이제 메리트가 있어서 LIG 손해보험도 KB금융이 이제 관심을 눈여겨보고 가지고 있다. 예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 참 지역 감정. 그 홍준표 그 도지사, 예, 경남도지사. 아주 그냥 역시 정치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시켜가지고 발언도 하고 그러긴 마련인데 이 은행들 M&A 팔겠다는데 이렇게 지역 감정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떠드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요. 어떤가요?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이니까 지역민들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고 뭐 표를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죠. 근데 지역 사람들이 꼭 그렇게 지역 감정을 가지고 그 은행들을 사용하고 그러는 거 제가 이제 그쵸. JB 쪽이잖아요. 제 고향이요. 예, 전주인데 JB. 광주 분들 입장에서 JB가 광주은행을 가져간다. 그러면은 그렇게 그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거래를 끊을 만한 일인 건지는 차라리 신한지주 같은 데가 광주은행을 사가지고 더 그럼 키우고 발전에는 도움은 되겠죠. 그러니까 그게 더 낫잖아요. 근데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지역 감정의 벽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. 예. 근데 그런 거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지역의 그 유수의 대학들 있잖아요. 예. 지역의 그 국립대학들 이런 데서 다 이제 그런 그 지역 은행들을 다 이렇게 십수년간, 십수년이 뭐예요? 이 나이 때까지 계속 이렇게 왔는데 좌우했었죠. 좌우했는데 이제 중앙에서 뭔가 이제 오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좀- 뒷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그럴 수도 있지. 지역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요?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가 있어야 되잖아요. 래서 그렇죠. 정치인들도 이제 어느 기업들 어렵다 그러면 거기서 좀 이제- 도와줘라, 어디 좀 해줘라 할 텐데 그런 민원 창구까지 또 잃게 되면 정치인들도 이제 그건 좀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. 예. 네. 우리 임 기자 부동산 올해 내내 구조조정 때문에 네, 워크아웃이다 법정 관리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많았죠. 저 은행권 출입하는 저 우리 이 선배한테 뭐 궁금한 거 없나요? 그 쌍용건설은 어떻게 될까요? 쌍용건설은 뭐 한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아. 예, 당장 올해 안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.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내는 시기 그러니까 한 3월 3월 말 말까지. 전까지만 출자 전화를 하면 되는 거니까 소급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당장 뭐 급한 건 아니다. 장기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다른 예. STX 말고 또 이제 내년에 어떤 기업들이 또 이제 등장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구조조정 시장에서 그렇죠. 상당히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좀? 그러니까 지금 STX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뭐 SPP조선, 대선조선 같은 그런 뭐 또 쌍용건설도 있고요. 그런 최악의 기업 구조조정, 한 스텝 늦는 구조조정을 좀 피하기 위해서 당국도 이제 선제적인 구조조정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.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뉴스 많이 들으신 것처럼 동부그룹이나 현대그룹 네. 또 한진해운 등등이 선제적인 뭐 자구책, 뭐 솔직히 자구책이라고 하면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 이것저것 다 팔아갖고 일단 현금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자구책을 잇따라 마련을 한 거고요. 당국도 내년에는 그 주 채무 계열을 더 확대하겠다. 그리고 관리 대상 계열 제도를 이제 신설하겠다 해서 뭐 현실적으로 선제적인 구조 조정을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 네.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 외에 네. 신뢰 회복 이런 것도 저 워낙 좀 뭐 KB 비롯해서 사고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뭐 연초에는 이제 관치, 낙하산 인사 네. 이 논란 상당히 많았고 또 하반기로 가면서 뭐 국민은행도 그렇고 뭐 신한 쪽도 그랬고 뭐 금융사고라든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각 금융사가 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아마 좀 움직일 겁니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자, 10개 준비한 키워드 좀 우리 이 기자가 좀 한번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. 예,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를 네. 해보자면 은행들은 뭐 내년에 당장 그 수익성 크게 개선될 기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좀 통제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에서 좀 그 마른 수건 짜내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내년에는 그 세종시에 그 6개 경제 부처가 또 추가로 이전을 합니다. 뭐 교육부, 문화부, 산업부, 보건부,
고용노동부, 보훈처 등 이렇게 6개 중앙행정기관 또 10개 소속기관이 내려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만 한 4,800명 공무원이 추가로 내려가고요. 세종시로. 그래서 세종시에서만 일하는 공무원이 이제 10,000명을 넘어서게 됩니다. 네. 뭐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제 세종시 내려가서 조금 이제 격려를 해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금융이 될 수도 있고 경제 전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 개혁. 야. 상당히 이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거- 내년이 공공부문 그 개혁의 원년이 될 것이다. 이건 이제 정부가 직접 쓰고 있는 표현이고요. 환골 탈퇴해야 된다. 또 파티는 끝났다. 이런 표현들 아주 세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오늘 아마 그 조간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내년에 당장 금융 공공기관 8곳의 예산이 평균 5.1% 깎인다고 합니다. 네. 이들 그 임원의 연봉이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그리고 이들에게 그 성과급을 뭐 주는 그 상한선이 그러니까요. 당장 이게 축소되게 생겼습니다. 뭐 금감원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수출입은행 등등이 포함이 되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마지막 열 번째 뭔가요? 키워드는 물음표로 남겨놨습니다. 아,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는 어딘선가는 터진다는 거죠. 불확실성. 불확실성이죠. 아, 10번째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. 이게 이제 내년 첫 번째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. 모르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10번째 키워드가 딱 이렇게 전율이 느끼네요. 그죠?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. 당장 지금 엔저 때문에 지금 100엔 원환율 지금 1,000원 깨지고 있거든요. 예. 세상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이 불길이 줄지도 모르고 한 것입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자, 올 한해도 아주 힘겹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더 긴장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대호 기자, 임유 기자, 연말 연초 계속 건강하시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성공하십시오.